좋아요, 구독. 지금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정말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그룹주가 또 다시 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주 최근 시총 하루 만에 2조 원 넘게 증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네. 겨박제가 지금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송금 서비스 논란도 있고요. 또 블록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그룹주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지금 카카오그룹주의 핵심 이슈 먼저 전해주시죠. 네, 뭐 카카오그룹주다라고 하기엔 뭐 대표적인 뭐 성장주다라고 뭐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이제 컸었습니다. 그랬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카카오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악재성 재료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악재의 기본적인 틀은 이제 정부의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비즈니스를 이제 현재 그러니까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는 와중에서 기존에 이제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했었던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이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뭐 그런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의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이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참여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는 이런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입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핀테크 관련돼서 뭐 보험 판매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핀테크, 특히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핀테크 중에서 간편 송금 관련된 이슈까지 이제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핀테크 관련된 금융 관련돼서는 금융 규제가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금융 산업 자체는 규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핀테크 기업이 계속 성장했었던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규제 사업의 이제 사각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을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을 좀 키우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런 그 끼어들면서 이제 커지는 핀테크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매각을 시도하다가 노조의 반대로 일단 매각을 취소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카카오 그룹 내외에 이제 서로 시너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규제가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이제 그 온라인 광고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비자들이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광고 관련된 수익들이 상당 부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오프라인 활동들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과거와 같이 그런 이제 온라인 광고의 그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 2분기에 톡 비즈니스 실적이 전년 대비 2%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성장성이 이제는 조금은 그런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점으로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카카오가 정말 그룹 내외부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조가 생긴 지도 참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노조가 상당히 큰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금리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주인 카카오가 참 쉽지 않은 상황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카카오 저가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카카오 그룹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4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카카오 지금 좀 매수를 하기에 적기라고 보십니까?
뭐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카카오를 많이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카오의 과거의 주가에 대한 이제 기억 때문에 이제 매수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17만 원 이제 최고점을 찍었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7만 5천 원대에 이제 할 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이제 절반 이하로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주가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이제 절반 이하기 때문에 낮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좀 달라진 것도 한번 같이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그 주가가 이제 좋았을 때를 가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작용을 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 규제에 관련된 이슈도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이제 핀테크 기업 관련 쪽으로는 보다 이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돌았을 만큼 상당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았고요. 이에 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은 전혀 지금 반대의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정부 이제 규제가 상당 부분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이제 카카오톡을 통한 이제 비즈니스가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그 영역 침해에 대한 이슈가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규제가 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규제로 인해서 향후의 성장성은 좀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자금이 계속 풀렸습니다. 그만큼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사가 더 크게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도 이런 이제 성장주 쪽으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은 이와는 정반대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통화가 긴축이 세가 계속 올해 말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그룹주는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시세의 움직임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규제를 예측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규제가 나온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카카오 지금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좀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주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코로나 초기, 팬데믹 초기와는 달리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 전반적인 카카오 그룹주들 약세를 야기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송금하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금융위원회가 간편 송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 다만 이런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이슈 하나만으로도 지금 핀테크주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핀테크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적인 산업인 건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핀테크 기업이 일단 금융과 이제 IT가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제 IT 쪽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핀테크 기업이 IT에 맞춰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규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전금법이라고 그러죠. 전자금융거래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페이 송금에 대한 이제 제한 우려가 시장에서 좀 다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선불 전자 지급 수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미리 받아서 이
자금을 이제 송금하는 거에 대해서 자금 이체 허가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법령에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향후에 이런 간편 결제가 상당 부분 제한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하지만 이런 이제 그 선불 결제 시스템 관련돼서 뭐 금융감독위원회도 일단은 카카오페이 같은 거나 같이 그렇게 송금 서비스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그 송금 서비스는 여전히 할 것이다라고 이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약 송금 서비스를 뭐 한다라고 해도 아마 그 금액이나 이런 규제가 뭐 생길 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금감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도 작년도 이후서부터 계속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정금법 같은 경우도 아마 그 개정 내용이 아마 페이 관련돼서는 그렇게 긍정적이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좀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페이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여러 페이 업체들은 자금 관련돼서 이제 별도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요. 그만큼 이제 비용이나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건 분명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단순히 뭐 이 페이 관련돼서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토스와 같은 뭐 전반적인 핀테크 기업 쪽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핀테크 기업이 계속 커질수록 아마 그 시장 규제는 더욱 강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깐깐한 제도와 규정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아마 핀테크 기업들이 지금까지와 다른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금융업에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금융업에 대한 이제 경험을 하면서 기존의 핀테크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핀테크 본연이 갖고 있는 금융 혁신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퇴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을 과연 투자하는 게 적당한가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을 투자하는 시점은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좀 안정화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금융 정책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지금과 같이 뭐 기존 금융회사와 큰 차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회사와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반기 순이익이 1,239억 3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13조 3천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이와 이제 비슷한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금융지주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그 하나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11조 2천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기 순이익은 1조 7천억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 같이 이익은 10배 이상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시가총액이 더 낮다. 그러면 과연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시점 금융업 기준으로 보면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로는 뭐 핀테크 관련된 뭐 새로운 서비스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의 그 규모를 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게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해외 시장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밸류를 인정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한 거는 맞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밸류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핀테크 뭐 이제는 굉장히 생활 속에서 친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사업은 신사업이긴 한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카카오 그룹주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룹주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과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성장주로서의 체력이 좀 충분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대표님께서 뭐 앞서서 카카오 그룹주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각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이 개별 종목들 향후 어떤 시각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일단 조심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금융 당국의 규제안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특히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 지주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핀테크 업에 대한 허용 여부입니다. 뭐 지금 금융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핀테크 기업에 대한 부분도 일부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런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금융 지주에 대해서도 핀테크 관련된 업무를 허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뭐 하나금융 지주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기 순이익이 1조 7천억씩이나 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자금력이 상당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풍부한 자금력을 통해서 관련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핀테크 기업이 상당한 고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주 뭐 본인만의 독창적인 서비스가 있지 않는 한 기존의 금융지주와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모 회사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핀테크 기업보다는 좀 양호한 그런 이제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자회사들의 실적이 뭐 들쭉날쭉은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카카오페이나 뱅크의 뭐 실적도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뭐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강조점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일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컨텐츠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회사로는 아직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관련된 컨텐츠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내에서 카카오 엔터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상장들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장에 따른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게임 업체에 대한 이제 실적이 하반기 이후에 좀 개선될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영업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3,388억으로 161%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810억으로 92%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이제 주력 게임인 이제 오딘의 대만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 가장 이제 핫한 게임 중에 하나죠.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안정적인 지금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관련된 서비스가 하반기에도 계속 계속 이어지면서 실적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외에 하반기에 다양한 이제 신작 게임도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못지않게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사항은 오딘의 제작사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를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11월에서 12월 달에 상장을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이제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의 가장 중요한 게임인 오딘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지주회사라는 또 이미지가 덧붙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을 확률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카카오 내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 중에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그래도 좀 매출 포인트가 잡히는 카카오 게임즈를 조금 더 짚어주셨는데 네. 카카오 그룹주 자체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잡으시면 좋을까요? 일단 뭐 가능하면 반등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뭐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먼저 이제 높은 데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손쉽게 아마 이게 손절을 하시긴 좀 쉽지 않으실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일부는 좀 손절을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자체가 뭐 내년 이후에 침체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성장주에 대한 주가 흐름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하방에 대한 뭐 얘기는 나오곤 있지만 또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움직일지 쉽게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승으로 바로 전환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여지면 일단 조금 뭐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고 그다음에 일부는 갖고 계시면서 향후에 주가 흐름에 대비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